네, 안녕하세요. 최은정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현재 입찰 진행 중인 농지, 연금용 농지를 몇 가지 소개를 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몇 건에 대해서 농지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 지금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30% 이하까지 떨어진 그런 농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저에게 한번 따로 연락을 주시면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 그러니까 거주지가 이 지역에 해당되지 않은 분들은 이런 농지가 이렇게 분석을 해 간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농지를 낙찰받으면 어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스스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농지는 지금 감정가 24%까지 떨어진 농지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 자본은 한 1,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 그런데 이제 월 연금액은 23만 5천 원이고 60세부터 평생 동안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약 한 4년에서 5년 정도 자기 자본을 그 연금을 받으면 자기 자본을 회수하고 65세 이상부터는 평생 동안 이제 자기 자본 없이 연금을 받게 되는 그런 농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지연금은 이미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의존하는데 그 액수가 두 개 합쳐서 6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는 그 노후 준비가 될 수 없고요. 우리나라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노후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준비가 안 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노후 준비는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농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수급 금액이 107만 원 정도가 되고, 또 하나의 장점은 이미 200만 원 이상 받고 있는 사람들이 5명 중에 1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2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가 있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6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260만 원씩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넉넉하지는 않지만 노후 준비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농지연금이야말로 바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0가지 농지연금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자기 자본을 최소화하면서 연금액은 높일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노후 준비가 안 되신,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꼭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사실 저는 이제 연금 전체적인 전체 연금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안내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 약간 그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 농지연금이 가장 효과적이고 단기간에 그래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감정가의 30%로 낙찰을 받는다면은 자기 자본을 한 6년에서 7년 정도에서 자기 자본을 회수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67세 또는 68세부터는 자기 자본 없이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농지연금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가능한 이유는 농지가 경매시장에서 굉장히 낙찰가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낙찰가율이 낮았을 때 모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도 30% 또는 30% 이하까지 떨어진 농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보여드릴 농지도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농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농지는 지금 2023 타경 2256 물건 번호 1번이고요. 경남 창녕에 있는 물건이고, 지금 감정가가 8,500만 원인데 최저가가 2,200만 원까지 떨어져서 26.2%까지 떨어진 물건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공시지가를 찾아보니까 2,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저가와 공시지가가 비슷한 수준인데, 사실은 이럴 경우에는 감정가가 공시지가보다 사실은 지금 4배 정도가 높기 때문에 감정가가 적절한지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입찰을 할 때 저희는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공시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시지가 정도 또는 공시지가보다 낮게 받을 수 있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는데, 지금 최저가 수준인 공시지가와 유사하기 때문에 가격 자체는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공시지가 근처에서 받았는데
감정가가 그것보다 2배 이상 높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좋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개발 호재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안 좋은 거는 뭐냐면 감정가하고 최저가의 차이가 높은데 최저가가 공시지가보다 훨씬 높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그렇게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을 산정할 때는 항상 공시지가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농지에 대해서 실제로 경매지에 가서 한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11일이니까 이제 뭐 바로 이제 당일 이제 아마 이 영상이 틀어지는 그 당일일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입찰이 좀 진행이 되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현황 위치 주변 환경 이 부분을 잘 봐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주변은 농경지이고 그 다음에 부정형 그 토지인데 대체로 평탄한 토지로 농경지로 이용 중이라는 거고 아마도 작년 기준일 것 같습니다. 작년 기준에 농경지로 이용 중이었다. 이 정보 역시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 거죠. 우리가 농사를 스스로 본인이 100% 지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어떤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좀 짓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되는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또는 작년에 농사를 짓고 있었다라는 정보는 그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하는 부분에서 좀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로 부분은 현황은 남서측으로 국어를 건너 포장 도로가 소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세히 디스코를 통해서 보겠지만 어쨌든 진입할 수 있는 도로는 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스코를 통해서 이 농지의 입지적인 부분이나 주변 어떤 토지와의 관계, 도로 부분을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농지이고 조금 더 넓게 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황토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에 있는 농지이고 도로 부분은 이렇게 큰 도로, 노란색으로 표시된 큰 도로가 멀지 않은 곳에 있고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농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농로 역시도 인접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도로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지금 보면 국어 국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이긴 하지만 지목이 국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지금 토지 보기를 해보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로 부분은 국어이긴 하지만 지금 지임로로 잘 사용하고 있죠. 이게 시멘트 포장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임로로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작년에 어느 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지금 경작 중이지 않은 곳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시기적으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경매지의 담당자가 봤을 때는 경작 중이었다는 거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이제 이 건너편에 보게 되면은 건너편은 이제 농사가 잘 짓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농지에서 농사를 짓기가 혼자서 짓기가 어렵다면은 그 주변 사람들과 연락을 해서 협조를 받아서 농사를 지어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농지는 계획관리 지역이고 그 다음에 도로 전면 여부는 세로 한 면 가니까 문제가 없죠. 이 세로 한 면 가는 좁은 도로가 한 면에 걸쳐서 붙어 있다라는 거고 가로 열고 가는 자동차 출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진입로로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계획관리 지역이고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농사를 짓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리고 2025년도에 공시지가가 14,100원인데 2015년도 10년 전에 9,140원이었고 지속적으로 쭉 공시지가가 우상향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토지 이음을 통해서 도시계획을 보게 되면은 지금 제가 한번 열어놨는데 보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지연금에 활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농지를 가지고 연금 조회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을 쭉 한번 해봤는데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아까 8,500만 원이었고 만약에 낙찰을 27%에 한다라고 제가 가정을 해봤습니다. 27%로 하게 되면은 그때 들어가는 자기 자본이 총 지금 1,3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물론 이 1,300만 원 안에는 우리가 이제 농지연금 신청할 때 대출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대출은 15%, 그러니까 담보가치의 15% 이하까지는 있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출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이 자기 자본을 산정을 했고 연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이 15% 있기 때문에 15%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연금액을 산정을 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보게 되면은 60세부터 지금 담보가치가 7,500만 원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월 연금액은 종신정액형 기준으로 23만 5천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후 후박형 같은 경우에는 28만 5천 원을 앞에 10년 동안 받고 나머지 기간은 한 20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종신정액형 기준으로는 1,300만 원의 자기 자본이 있으면 60세부터 평생 23만 5천 원을 수령하게 된다. 이 부분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4년에서 5년 정도가 있으면 자기 자본 회수하고 나머지 기간은 자기 자본 없이 그 연금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농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있고 농지연금에 신청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이런 농지가 있기 때문에 농지연금이 굉장히 장점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농지를 하나씩 두 개 이렇게 세 개씩 가져가게 되면은 분명히 굉장히 100만 원 이상 또는 2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